이게 성공하는 컨텐츠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덕목이기도 해요. 사람이 먼저 이 생각을 가져야겠죠.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죠. 테드도 이게 12월 2006년부터 서비스가 됐고 글로벌을 이제 타겟으로 범위로 하고 저희는 2011년 6월에 서비스됐는데 한 개 누적 영상 한 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를 따져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뭐 기간이나 범위를 한국어 강연이라고 생각하면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서는 세바시 트래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모바일에서는 더 잡히니까. 이건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누적 조회수로 따지면 4억 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는 하루 조회수가 20에서 30만 건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PD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같은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주고 그 컨텐츠가 그 사람들, 본 사람들이 좀 에너지를 받아서 혹은 가치를 얻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 이 사람들도 뭐 예능 PD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속에 또 가치나 의미를 담아서 사실은 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PD들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네 사람 외에 이름을 알고 있는 PD가 있습니까? 하나 있을 텐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알았죠?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린다는 거 그 전에 자기 프로그램을 먼저 알렸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좀 불행하죠. 그걸 생각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세바시를 이제 기획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 시절에 제가 좀 새로운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해서 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2010년 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강연 문화가 많이 변하고 여러분처럼 강연을 뭐 누가 이거 들으면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으러 가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강연회를 만들어요. 그게 뭐 TEDx들이겠죠. 자기가 강연자가 되기도 해요. 전문 강사들이 강연을 하다가 저 같은 직업인 혹은 뭐 동네 아저씨도 강연을 해서 자기 경험하고 지식을 나누기도 해요. 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가 이제 성장하게 됐고 스마트폰이 한 700만에서 800만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의미 있는 통계치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전후하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텔레비랑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막 1000만 넘어가면서 쫙 올라가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양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한국경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기획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날 저희 이제 TV국의 개편 이제 워크숍에 제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새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전략을 네 가지 전략, 이 전략을 하면 성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랬죠. 기독교 전문 컨텐츠여서는 안 된다. 목사 출연 안 된다죠. 더 찬양, 뭐 간증 뭐 이런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 TV 플랫폼을 버리겠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케이블 TV에 올리려고 만들지 않는다. 나는 모바일에 올리겠다. 이제 세 번째는 HD로 제작해야 돼. SD 이거 구린 카메라 이거 안 쓰겠다. 물론 다 카메라가 SD 시스템만 있으니까 다 장비를 임대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배포하는 오픈 컨텐츠여야 된다. 로그인 필요 없다. 돈 내는 것도 필요 없고 뭐 가입 이런 거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무조건 보고 클릭하면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전략이었어요. 험난 복잡 비굴 분노 천운의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설득을 하고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CBS TV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가 그때 표현한 건 있어요. 유통되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거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었었는데 이제 시청자들 관점에서는 이제 많이 본다는 개념이고 우리 내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로 돈이 되는 컨텐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돈이 된다에 약간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자화자찬입니다만은 최고 멀티 플랫폼 지식 강연 컨텐츠 길죠.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어요. 케이블 TV 플랫폼은 버리겠다라고 말했지만 CBS TV, CBS 방송 역사상 60년 됐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처음으로 타 채널에 정규 편성된 최초의 프로그램이 세바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버리면 얻게 된다. 이런 교훈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SNS 채널하고 유튜브나 이제 모바일 포털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처럼 강연 프로그램인데 TV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거기서 와글와글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받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하는 어떤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된 거예요. 약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의미 있는 어떤 것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와 PD 내가 만든 걸 봐라 하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닌 컨텐츠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성공하는 컨텐츠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한다면 뭐가 필요했을까? 세바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 Y라는 게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Y라는 거 아시죠? 나만의 Y. 왜 나는 그 사이먼 시넥 책이 Start with Y라고 있잖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나온 그것처럼 컨텐츠 자체의 이유, 컨텐츠가 추구하는 가치,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 자기의 가치, 자기의 신념, 자기의 Y를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컨텐츠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겠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이 드리겠지만 이게 성공하는 컨텐츠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덕목이기도 해요. 사람이 먼저 이 생각을 가져야겠죠. 자기만의 Y도 있고 자기 신뢰라는 자기를 믿는 컨피던스도 가져야 되고 또 뭐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 좀 고민해보고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세바시의 Y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세상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언제나 변화와 진보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에서부터 세상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세바시의 무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이게 첫 번째 예고 어떤 그런 멘트였는데 우리가 15분짜리고 HD로 만들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스펙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이먼 시넥이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골든 서클이라는 건데 세상에 성공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what으로 시작해서 how로 가고 why로 가는 게 아니라 why로 가서 how로 가서 what으로 나온다예요. why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why부터 항상 시작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걸로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뭐 다시 넥스트에서 애플로 복귀했을 때 그 강연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만드는 회사다. 근데 컴퓨터 만드는 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다. 그리고 이제 Think Different라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 회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직원들에게 내놓는 신념, 가치 그게 뭔가? 그게 Y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바시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컨피던스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면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의 Y,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 신념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이제 다른 컨텐츠, 당시의 TV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 TV
CBS의 홈페이지에 이제 각 프로그램의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모든 방송사들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다기보다도 그냥 내버려 두고 페이스북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저렇게 SNS를 시작하고 한 거는 사실은 오프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바시도 어차피 녹화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세바시 강연회라고 안 부르고 우리 내부의 사람들은 녹화라고 불러요. 녹화하는 거니까. 되게 녹화는 첫 번째는 폐쇄된 공간에서 관객들을 돈으로 사서 후 이거 시키면서 녹화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룰을 깬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배짱 좋게 500석짜리 콘서트홀을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객을 하는 회사를 안 끼고 자발적으로 오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무대에 세웠어요. 근데 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더라고요. 좀 한 80명? 한 500석에 8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오프라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인 관객들이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강연을 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이게 성공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녹화라는 말을 절대로 안 썼어요. 우린 강연회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강연, 오프라인 강연회고 거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이 갖고 갈 그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연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들이 공유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 그게 동기가 되고 실행이 되면 결국은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